자, 그러면 우리가 또 종목 상담 하나씩 봐야겠죠. 전화 왔습니다.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 많으세요? 저 이전에 SL 구매했거든요. SL이요. 네. 알겠습니다.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평당가는 32,000원이고 32,000원에 40%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 자동차 쪽을 원래 조금 좋아하시나요? 투자하실 때? 어, 사실 잘은 몰랐는데 주변에 지인분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좀 음. 구매해보게 돼서 잘은 모릅니다. 아, 요즘에 지인 추천으로 종목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익권이시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목표가는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수익을 보고는 있지만 목표가를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동차 부품단을 좀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요. 지인 네. 추천으로 샀는데 수익 보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 주세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시장은 안 좋아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그 지인분의 계좌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 추천을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수익이니까 우리가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분 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 그 투자 성향 자체가 위험한 테마주보다는 좀 안전지향적인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SL이라는 종목이 자동차 회사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부품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성차가 잘 팔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팔릴 때는 좋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좀 뭐 캐즘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전기차 판매도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거 괜찮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S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들과 그리고 이제 목표가 궁금하신 것들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L이라는 회사가 지난 6월 달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오늘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별 소식이 들려오진 않는 거 보니까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지 저도 이제 궁금한 되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인도 상장 관련 결과가 아마 오늘 밤이나 이제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테슬라인데 이제 테슬라 실적이 조만간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목요일 날 아침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런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제 앞으로의 재료들은 있는데 현재는 주가가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 사신 거니까 되게 잘 사신 거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아주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사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재무 상태 빠르게 한번 훑어볼 텐데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정말 이 실적 추이를 봤을 때 거의 뭐 한 90점 이상의 재무 그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실적 성장세, 매출 성장세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고 아마 올해 실적이 예상치대로만 나와준다면은 배당은 거의 뭐 3% 이상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말씀드린 그대로 어떤 뭐 테마 흐름이나 그런 걸 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길게 늘려봤는데 이미 한번 갔다 왔어요. 6월 달에 시세를 한번 내고 지금은 떨어져서 다음번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내년 초, 내년 봄까지 본다고 하면은 뭐 저는 전고점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전화 통화 연결하는 거 보면서 그 증권가 목표가를 살펴보니까 5만 원 이상을 제시하는 그 증권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이상까지 갈 만한 여건은 충분하지만 주가가 우리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사이클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시세를 내고 다음번 시세를 내기까지 평균적으로 이 종목이 걸리는 시간들을 보면 2021년도 6월 달에 급등하고 그 다음번에 돌파했을 때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8월 달에 급등하고 그 다음에 5월 달, 7월 달 돼서 급등이 나왔었죠. 비슷하게 생각하면 내년 봄쯤이나 돼야 정고점을 넘어가는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뭐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이 시즌마다 움직이는 이유는 아마 실적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쯤 된다면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길게 요거는 장투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 내년까지 쭉 들고 가면은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좀 시간을 녹여보시는 걸로 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게요.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맛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드셔보시고 저희 후기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햄버거 선물 세트도 저희가 좀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전화를 좀 걱정돼요,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전략만 딱 듣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02-6988-9082번, 문자샵 9083번입니다. 자, 너튜브 보니까 지금 뭐 파란 나라를 보아니 진짜 시장이 다 파래서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우리 무지개님. 그럴 때는요, 주슐랭을 보세요. 저희 주슐랭에는 파란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존중님께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살짝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까요? 엔비디아가 잘 가는데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삼성은 더 크게 떨어질 거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올해 AI 열풍을 타고 지금 선두에 있는 기업이고요. 심지어 어제 미국장 다 빠졌는데 혼자만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AI 열풍에 타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 영역 자체가 첨단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레거시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약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빠진다고 삼성전자 같이 빠진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마지막 겨울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를 좀 동일시해서 보진 마시고요. 그냥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전은 마지막 강추위를 지금 느끼면서 새로운 또 새싹을 움트기 위한 지금 추위를 맞이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씩 봐드린 거고요. 문자 볼게요. 6242번님이 지금 2원이라고 하면서 77,100원에 50% 비중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국제 유가 관련해서도 여기랑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LPG의 공급 가격이 인상될 거다. 11월부터 이런 얘기들이 좀 유력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원은 2%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들이 좀 유지가 되면서 관련한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주가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나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쟁 소식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많았으니까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이원도 주가가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 가격 인상설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 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원이라는 종목을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이 주가로 인한 주가 상승하락으로 인한 시세보다는 대부분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이제 배당주를 봐라. 그래서 날씨가 좀 쌀쌀하셔가지고 그래 사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원의 이 주가가 지금 올해 6월 달에 이미 정점을 한번 치고 전쟁 때문에 한번 많이 갔다가 이번에 8월 달이었었죠. 8월 달에도 급락을 한번 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신 건데 현재 주가 상황을 높으냐 낮으냐 고평가 저평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아주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보다는 평균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싸게 사야 수익을 내기 좋은데 그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미 정점을 한번 치고 이번에 8월 달에 급락장 나왔다가 되돌림 현상이 나온 딱 거기까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가야 되는데 원자재주가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이 전쟁 상황이라든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져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가 이제 가스 쪽이니까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시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트럼프가 돼서 시추를 많이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동시에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주가 상승 하락으로 인한 그런 결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다면은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 자체는 제 생각으로는 좀 밀렸다가 내년쯤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올해 겨울에는 좀 밀렸다가 내년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 생각하고 장투하신다면은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으로 지금 예상 배당을 얼마 줄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8%, 그 전에 7%를 줬단 말이에요. 갑자기 배당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배당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 때문에도 주가가 좀 평소보다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예상될 것 같고 올해도 배당을 많이 줄 것 같다. 이게 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배당 많이 주면 최고 아닌가요? 추울 때는 배당의 또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장투를 생각하셨다면 배당주 노려보시고 좀 길게 가보시는 전략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평단가가 조금 아쉽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또 연락을 주고 계세요. 뭐 문자도 오고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는데 물리면 배당 받지 뭐. 그쵸?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긍정회로를 좀 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의 종목도 좀 긍정회로를 돌릴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21,000원에 25% 비중이에요. 분위기가 요렇게롬에서 샀습니다. 언제 팔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태국철도 신우 시스템 공급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기사들도 좀 뜨고 있는데 코츠 테크놀로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뭐 계약 얘기 개별적인 호조도 지금 방금 나왔는데요. 언제 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평단가까지는 이제 50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파는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까요? 지금이 어찌 보면 방산주가 잘 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코트 테크놀로지도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전쟁 상황이 계속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상방 여력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참고로 방산주들 중에 몇 종목이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오늘 스페코 같은 종목은 장중에 16%가 급등이 나왔었고 아까 또 보니까 많이들 이제 건드리시는 빅텍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아까 5% 정도 올랐었고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지금 막 뛰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일단조도 오늘 아침부터 급등해서 25%를 급등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데 코츠 테크놀로지는 그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더디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미 7월 달에 한번 정점을 쳤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좀 하향세,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지난 7월 달에 못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주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후발주, 덜 간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고 먼저 선발로 갔던 종목들은 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츠 테크놀로지가 올해 상반기에는 좋았던 종목인 만큼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단기 투자로 보셨다면 매수가를 넘겼을 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길게 보신다면 그래도 지금 방산업종 잘 나가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북한군이 또 러시아전에 참전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 우리나라 군도 또 수요가 늘어난 상태니까 저는 가져간다면 아마 지난번에 비슷한 전략을 드렸을 텐데 한 25,000원 선까지는 길게 보면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게 25,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방산이 좀 핫하잖아요. 방산 분위기 잘 타고 가시면서 25,000원대 이익 실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이분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너튜브에 마이클님이 현대차 EUB 단타로 들어가서 1.2% 뒷절했습니다. 박수 드릴까요? 와, 우선주로 단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 우선주가 좀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단타하신 것 같은데 이분 좀 잘하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장에 어쨌든 수익이 낮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상위권에 있는 분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지개님 굉장히 잘하신 걸로 지금 칭찬을 좀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시장에서 좀 힘들다 아니면 오히려 수익 났다 여러분들 저희에게 자랑도 해주시고 푸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마음 다독다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은 우리 애청자분인데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펄어비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56,000원에 40%
제 옆자리에 동료분께서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같이 시청하면서 오래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와, 우리 암소마을님 너무 감사드려요. 옆에 또 주슐랭을 동료분께 소개시켜 드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옆 동료분의 펄어비스를 저희가 봐드릴게요. 56,000원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게임 섹터들은 지금이 또 화랑이 아닐까요? 뭐 디스타도 있고 분위기도 뭐 신작 이런 기대감들도 많을 텐데 펄어비스는 56,000원 40%. 아무래도 평단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주무관님, 네,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펄어비스가 원래 계획했던 그 신작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아, 신작의 개봉이 늦어진다. 네, 이게 원래는 제일 작년에 리스크냐? 나야 됐던 게 올해 늦어지고 심지어 내년까지 늦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안 좋으니까 게임사에서도 완성도를 더 높이고 출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각종 게임쇼에서는 신작에 대한 맛보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딱 나와야 될 시기가 계속 늦어지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지쳐가고 그러면서 던지는 사람들 생기고 주가 하락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 게임 업계가 다시 이제 조금씩이지만 살아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활성화된 게임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우리나라 그 회사들도 중국 진출 지금 다시 또 판호가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종은 저는 올해 엔터랑 비슷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 좋아질 업종으로 사실 미리부터 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펄어비스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신작인 붉은 사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내년 2분기 말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2분기면은 내년 6월 달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 중순에 나온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증권가의 목표가를 살펴보니까 그런 신작들이 나왔을 때 그런 효과들을 생각을 했을 때 대략 5만 원 중반 정도를 목표로 많이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 때 정말 힘들었다가 그래도 중간에 중국의 그 판호 때문에 주가가 나름 여기 2만 원대에서 5만 원 근처까지 상승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 8, 9월 달 하락장 맞고 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재료 우리 다음 달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있는 지스타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작에 대해서 얼마나 포장을 잘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게임주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스타 하자마자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때 연기설이 나와가지고 연기가 돼서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올해는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의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을 넘기기 힘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가 쉽게 넘어가기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1차 목표가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많이 설정을 하실 거고 신작에 대한 것까지 기대를 했을 때 저는 신작이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신작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요. 대부분 예고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막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중순 정도의 신작이 나온다고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빠르면 올해 초부터 내년 초부터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에 특히 내년 1분기에 가장 주가 상승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한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그리고 2차로는 한 55,000원에서 57,000원 이렇게 잡아볼 거니까 한번 이것도 길게 가져가 보시면서 신작에 대한 소식들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서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옆에 동료분께 암소마을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5819번님의 동양 피스톤 살펴볼까요? 8,000원대에 지금 35% 비중 남고 있습니다. 가장 좀 고민인 게 평단가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워낙에 또 산업용 엔진 등 이런 걸 좀 추구하고 관련한 좀 산업들의 움직임이 없어서 그런 거래량이요. 이렇게 네.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없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네.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있는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마디 먼저 해주실까요? 요즘 사실 코스닥이 그런 것 같아요. 대형주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코스닥이 완전 지금 거래 자체가 네.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회사 자체는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환경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 기관들도 대형주를 먼저 거래하지 소형주까지 거래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이제 분위기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은 일부 갈아타는 것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이제 동양피스톨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이런 회사는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실주는 좀 비중 축소 하셔도 되지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시간을 오히려 좀 이겨내야 더 좋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량주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괜찮은 회사라면은 저는 보유하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보유해보자.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니까 일단은 좀 들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댓글에 왜 햄버거가 안 오나요? 막 이러는데 햄버거 여러분들 저희 순차적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 만약에 받으셨다 하는 분들은요. 오후 2시에 제작진 070 전화 꼭 받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제작진이랑 또 얘기해 보시면 하나하나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피스톤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좋은 종목이니까 더 들고 가보자라고 전략을 좀 잡아주셨어요. 네네. 얼마나 더 들고 가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수소차 막 이런 거 나올 때였었어요. 근데 요즘 수소차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고 또 전기차 얘기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아마 직원들 월급도 잘 나오고 있을 거고요. 보너스도 잘 받고 있을 거예요. 다만 주가가 안 올라갈 뿐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 2021년도에 우리 장 정말 좋았을 때 그때 한번 시세를 낸 이후로 제대로 된 시세라는 걸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올해 언제죠? 6월 달에 한번 테마로 한번 급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미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회사에서 주가 부양의 의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주가를 많이 올리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고 그냥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그런 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대주주가 한 55%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사주가 4% 그리고 우리사주 2%면은 비중이 작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서 이런 거는 주가가 많이 널뛰게 하면은 또 심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33억, 올해 기준으로 상반기에서만 영업이익이 90억 넘게 나왔어요. 그럼 올해 3분기, 4분기 사고만 안 치면 작년에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보통 실적이 나올 때 그때 한 번씩 주목을 받는 게 다이다 보니까 1년에 주목받는 시점이 몇 번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수소차가 갑자기 어디서 막 성공을 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터진다면 주가는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실적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조만간 3분기 실적 하나 나올 거고 내년 초에 이제 4분기 나오잖아요. 그때쯤에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8,000원대면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면 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의 경우는 8,000원 위쪽으로 매물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9,000원, 만원 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장기 투자 생각하신다면 한 5,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일부 물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제가 예상하는 그 목표 도달 시점은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끌고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전략들은 다 좀 내년으로 장기로 가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92 하나번님도 안트로젠을 좀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포치료제 하는 종목이죠. 15,570원에 지금 등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56,000원 단의 20% 비중입니다. 이분도 되게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신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경우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사주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평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예전에 사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네. 이것도 끌고 가야 되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 돈을 그냥 묶어놓고 계속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한번 더 보유해 보시는 거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해서 손실을 좀 줄여 나가고 싶으시다면 비중 축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가를 보시면은
21년도 때 한번 정점을 쳤을 때가 그때 10만 원까지 갔었어요, 주가가. 뭐 너무 좋았죠. 물론 더 과거에는 20만 원 갔던 적도 있었지만, 자, 그때 가격으로 돌아가기에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중간에 2022년도 초에 악재와 함께 쏟아지고 나서 아직도 거기로 이제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 이상의 주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막 적자가 너무 많아서 못 가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 성공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직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요즘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중간에 이제 시세들은 조금씩 나고 있지만 이거를 막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단타 치시는 분들만 거래를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약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름 있는 대기업들, 뭐 예를 들어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랑 비교하기에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거를 막 언제까지 올라갈 때까지 무한정 가져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쯤 가면 또 단타 물량들이 또 나오고 하다 보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19,000원 갔다가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가격인 19,000원, 2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 또 좋은 호재가 있어서 분위기가 막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좀 주신다면 그때 또 상담을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000원, 2만 원 올라가면 그땐 좀 비중 줄이기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안트로전에 대한 생각의 견해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분의 또 생각이 어떤지는 궁금합니다. 한번 전략대로 해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한 게 또 있다 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921번님 응원합니다.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만큼 또 우리가 열렬히 좋아하는 게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문의가 좀 들어오네요. 에코프로 사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요. 섹터를 좀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아직은 좀 바닥이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한편 아직도 리스크 측면에서 볼 만한 건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 돌리는지 좀 봐야 된다라는 또 측면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느 쪽의 의견을 좀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종목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업 섹터로 보는 네네네. 게 아니라 종목 이렇게 하나씩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사실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대부분 좀 별로다라는 의견들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오. 그만큼 이제 가격적으로 이쯤 되면은 굉장히 싸다 느낌이 드는 종목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이라는 게 빨리 수익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종목마다 하나하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큰 대집합으로 볼 건 아니고 개별 종목들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좀 파악해서 지금 또 들어갈 구간들의 종목은 있다고 하네요.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시는데, 저희가 매수 전략을 방송에서 전해드리지는 않지만 섹터 점검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섹터 있으면 문의나 뭐 아니면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또 우리 종목 개별주입니다. 넵튠 살펴볼게요. 7,000원에 10% 비중 남고 있어요 라고 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사실은 뭐 지스타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게 게임주가 되게 많단 말이죠. 네네. 근데 종목이 그렇게 막 큰 뭐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아까랑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같은 게임 네네. 섹터. 마찬가지의 전략을 좀 주시려는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네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게임 업종이 하락한 지가 한 3년 차를 기록하고 맞이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2021년도, 22년도에 한참 잘 나갔던 게 게임 업종이었는데 그 뒤로 하락을 탄 지가 지금 이제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올해 겨울을 넘어가면 이제 내년 4년 차로 가게 됐는데, 이제 사이클 자체가 이쯤 되면은 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도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의 그 게임 분위기가 이제 업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서서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넵튠의 경우도 지금 과거에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갔을 때
같이 갔던 종목들인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이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작이 제대로 반응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스타에서 넵튠이 또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스타에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넵튠이 이때 언제죠? 작년 9월 달인가요? 그때쯤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신작 나오고 또 카카오 게임즈랑 어떤 연관성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 차례 올라갔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이제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회사 실적 좋으냐? 아니에요. 실적은 별로 좋지 않고 빨리 신작이 나와서 그 성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7,000원이라는 매수 단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가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추가 매수 물타기를 안 해도 7,000원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란 뜻입니다. 지금 이제 불경기 이런 것만 좀 지나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7,000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매물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 위로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만약에 조금 더 담아서 7,000원 이전에 빠져나오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5,000원 근처에서 기다리신다면은 지스타 전에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나는 더 사기는 싫어 하시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7,000원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 보유 의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게임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지스타를 꼭 확인하시면서 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일정주가 될 수 있겠네요. 확인하시고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